편지를 보면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불과 44년 만에 군관과 아내가 모두 한글 편지를 주고받고 썼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다는 거죠. 이 아내도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었고 쓸 수 있었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요즘은 정말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편지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요? 당연히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의 한글 편지라는 책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446년 우리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한 다음에 우리 백성들의 삶 깊숙이 이 한글, 훈민정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바로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매우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한글 편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나신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2011년 대전 유성구의 한 무덤을 이장하다가 발견되는데요. 자, 이 편지는 당시 군관이었던 나신걸이 자신의 아내인 신창 맹씨에게 보낸 편지였고요. 아내는 이 편지를 평생 고이 간직하다가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머리맡에 묻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글 편지가 두 편 곱게 접어서 시신의 머리맡에 잘 함께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이 된 거고요. 이 편지가 추정컨대 1490년경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훈민정음 반포 후 44년 후에 작성된 한글 편지고, 이 편지가 현재 현존하는 한글 편지로 가장 오래된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물로 또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편지는 군관인 나신걸이 지금의 함경도인 영안도 경성으로 이제 국경지대로 발령을 받아가면서 고향인 회덕에 들르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아내에게 당부하는 얘기, 여러 가지 일들을 쭉 나열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회덕 온양댁 가인께 상백이라고 시작합니다. 회덕은 자기 고향이고요, 온양댁은 부인 신창 맹씨의 친정이 온양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온양댁이라고 쓴 겁니다. 가인께 상백이란 말은 가인은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고요, 상백은 올리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인 온양댁에게 내가 올린다라는 말이고 되게 멋스러운 말이죠. 편지 한 구절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전지다 소작 주고 농사 짓지 마소, 또 내 무슨 른 천릭은 보내소 밑에나 입세, 또 본론 모래 든 데에 가래질하여 소작 주고 절대로 종의 말 듣고 농사 짓지 마소, 또 분하고 바늘 6을 사서 보내네, 집에가 못 다녀가니 이런 민망한 일이 어디에 있을꼬, 울고 가네, 어머님과 아기를 모시고 다 잘 계시소, 내년 가을에 나오고자 하네. 자, 이 내용을 보면 자기가 집을 떠나서 멀리 북방 국경으로 가니까 아내가 이제 고생할까봐 농사 짓지 말고 소작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합니다. 절대로 종의 말 듣고서 농사를 짓지 말라. 거듭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입품이었던 분, 그러니까 화장품이겠죠. 분과 바늘을 사서 집에 보내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보면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불과 44년 만에 군관과 아내가 모두 한글 편지를 주고받고 썼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다는 거죠. 이 아내도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었고 쓸 수 있었고, 그리고 참 이 내용이 얼마나 애틋하면 평생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다가 죽을 때 함께 묻어달라고 했겠습니까? 자,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집에가 어이 아기다 반가보고 가하다가 수가 만 집에 가고는 못 가게 하시니 다녀가지 못하네. 이런 민망하고 서운 일이 어에 있을라고며 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변방, 저 함경도 북쪽으로 가면서 아내와 아기를 향한 걱정이 담겨 있는데요. 임금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는, 저희도 군생활을 했지만요, 참 군생활하면서 임지 이동을 앞둔 상황에서 이 전근에 대한 불공정함에 대한 호소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참 사람 사는 세상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편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1998년 4월 28일 안동의 정상동 택지 개발 중에 고성 이 씨의 족보에도 상세히 나타나지 않았던 양반 이응태라는 사람의 묘를 이장하면서 그 안에
부인이 남편에게 이제 한글로 남긴 편지가 또 발견이 됩니다. 자, 이 편지는 1586년, 그러니까 선조 19년, 아직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남편의 간 속에 함께 넣었는데요. 가슴팍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지가 58cm에 33cm 크기의 업문처로 작성된 건데요. 남편 이응태는 1555년에 태어나서 1586년에 사망했으니까 31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한 것입니다. 관 속의 시신은 건장한 체격의 젊은이로 턱에는 짧은 수염이 나 있었고요. 입을 굳게 다문 채 누워 있었고, 이게 미라 상태로 발견이 돼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더 화제가 된 것은 그 시신의 가슴을 덮고 있던 한글 편지였던 겁니다. 이게 KBS 역사 스페셜 조선판 사랑과 영혼으로도 방송이 됐었고요. 또 소설 능소화의 소재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남편이 31살에 병사한 건데, 부인이 남편이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미투리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저널에 2007년 11월호에도 실렸고요. 또 고고학 잡지인 앤티쿼티 2009년호 3월호에도 실렸다고 하고요. 또 이게 중국의 CCTV에서도 방송이 돼서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고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자, 이 편지에는 남편을 향해서 자네라는 호칭이 계속 나타납니다. 요즘은 남편한테 뭐 당신이라는 말 쓰잖아요. 여보 당신. 근데 아내가 남편을 지칭할 때 자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요즘은 남편이 아내한테도 자네라는 말을 쓰는데, 옛날에는 이 자네라는 표현이 아내가 남편한테 쓰는 표현이었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인에 대한 호칭은 18, 19세기의 추사의 편지에서는 계셔라고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쓰는 마누라라는 호칭은 정삼품 이상의 당선간의 부인, 높은 벼슬의 부인이거나 왕비에게 붙이는 호칭이었습니다. 이게 조선 후기부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에게 쓰는 말로 호칭이 바뀌었던 거죠. 이제 원래 마누라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만 쓰던 거였다고 합니다. 자, 이 편지를 보시죠. 이게 편지 원문입니다. 원이 아버님께 상배, 자식 이름이 원이었겠죠. 원이 아버님께 상백, 상백이 아까도 나왔듯이 올리는 말씀이란 뜻이죠. 자네 늘 나에게 말하기를 둘이 머리가 새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를 두고 자네 먼저 가셨나요? 나와 자식은 누가 시킨 말을 들으며 어떻게 살라고 다 던져버리고 자네 먼저 가셨나요? 나는 자네에게 늘 말하기를 한데 누워서 여보 남도 우리같이 서로 어여삐 여겨 사랑할까요? 남도 우리 같을까요? 라고 자네에게 말하였더니 어찌 그런 일을 생각지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나요? 자네를 여의고는 아무래도 난 살 힘이 없으니 빨리 자네에게 가려고 하니 나를 데려가세요. 자네를 향한 마음은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으며 아무래도 서러운 뜻이 끝이 없으니 이내 마음은 어디에다 두고 자식 데리고 자네를 그리워하며 어찌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자세히와 말해주세요. 꿈속에서 이 편지 보신 말 자세히 듣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넣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일러주세요. 당신 내가 뵌 자식 나거든 보고 살리라고 그리 가시되 그 뵌 자식 나거든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나요? 아무래도 내 마음 같을까요? 이런 천지가 온통 아득한 일이 하늘 아래 또 있을까요?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있을 뿐이니 아무래도 내 마음같이 서러울까요? 한도 없고 끝이 없어 다 못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를 자세히 보시고 제 꿈에 와서 보이고 자세히 말해주세요. 저는 꿈에서 당신 볼 것을 믿고 있어요. 모름지기 와서 보여주세요. 사연이 한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병술 6월 초하룻날 집에서 아내가. 정말 구구절절 가슴 저린 편지입니다. 안동은 이 편지가 발견된 근처에 이 원희 엄마의 애절한 글을 비석으로 새기고 기념으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꼭 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조선시대 한글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희노애락, 여러 느낌들을 진솔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자, 사람 사는 것이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가족과 아내와 남편과 또 이 삶을 향하는 게 똑같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자, 이 편지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역사 자체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자와 SNS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편지를 스마트폰으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편지들을 보면서 종이에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내 무덤에 함께 묻어달라고 할 만한 소중한 추억, 평생 살아가는 그 힘과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꾹꾹 눌러 쓰는 감사의 일기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우리 교육사업가 유현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